자, 213페이지에 보면 10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여기서 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 돼요. 일단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하는 거라면, 자, 국가 등 하면 이게 뭐였죠? 자, 수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사용이라든가,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매라든가, 또 압류부동산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등. 제가 지금 예를 몇 가지 안 들었는데, 어쨌든 국가 등이 한다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양. 자, 분양 계약할 때 분양 계약합니다. 최초 분양 계약이에요. 자, 이거는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택 상가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제 공장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 최초 분양할 때 이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거 왜 허가 대상이 아니냐? 사업 시행자가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토지 취득 외국인에 대한 토지 취득 허가 부분입니다. 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받으면, 자, 이거는 두 가지가 크로스돼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받지 않는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비업무용. 요것은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인데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거는 몇 회 이상? 3회 이상 유찰되면 이렇게 됐죠. 자,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사적 거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적 거래. 자, 사적 거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3회 이상 유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자산관리공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다 나와요. 거의. 자, 그러면 이제 10번 같은 데 보면 1번, 2번, 3번, 4번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5번에 보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있죠. 이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인데, 자, 요거는 일단은 3회 이상 유찰됐다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자 허가 신청하는 경우 허가해야 된다. 자, 이거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거주용은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거복, 농사통 이랬죠. 거주용, 복지편의, 그 다음에 또 농업 등, 그 다음에 또 사업시행, 통상경제활동. 통상경제활동은 뭐가 있었어요? 통상경제활동은, 자, 일단은 현상보존이 있었고 대체토지 취득하는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냥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시도지사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지정은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해제 축소는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일단 공동으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자, 허가안에서 당사자 공동으로 공동으로 허가받는 건 맞아요. 근데 누구의 허가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청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기관에 심의를 거친다. 자, 5번이 맞죠. 국장은 중앙도시기관에,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기관에 이렇게 되죠. 자, 12번. 자, 갑은 A도 B군에 토지 10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B군에 11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게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는 100초가 되면 허가 대상이죠. 일단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 지상권인데 대가입니다. 허가 대상이죠.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안 받아도 돼요.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2번 너무 맞고요. 3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필요치 않다. 자, 농업인 을이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 허가 당연히 받아야지만 되죠. 농지도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지만 돼요. 자, 3번 부분 일단은 요게 틀렸고요. 허가 받아야 되고. 자, 4번에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비군수는 허가를 해야 된다. 자, 거주용 허가해야지만 되죠. 5번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 갑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비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받았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허가권자에게, 시장군수청장에게. 그럼 시장군수청장은 국가 등을 지정해서 매수하게 해야 한다.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자,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 등은 시장군수청장은 국가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해야 하고요. 매수해야지만 됩니다. 가격은 공시지가죠. 13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을 목적들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의무기간 있죠? 자, 보죠. 이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기간은 자, 2년, 그 다음에 또 4년, 그리고 5년 이렇게 돼요. 자, 2년은 거주용, 그 다음에 또 복지 편의, 그 다음에 농업 등 하면 뭐였죠?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대체 토지 취득하는 거, 이거는 2년이에요. 그 다음에 4년은 사업시행 있죠? 사업시행. 그 다음에 5년은 이건 현상보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일단 세 가지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뭐예요? 자, 4번에 보세요. 축산업 있죠? 이건 농업 등이에요. 농업 등은 몇 년? 이거는 2년 이렇게 된 거죠. 농업 등 하면 뭐였죠? 자, 농업 등. 이거 여러분들 농업만 생각하면 안 돼요. 농업 등 하면 농업, 업, 임업,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축산업.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했습니다. 자, 일단은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허가구구역에서 농업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자, 1번 부분 당연히 농업인 허가 받아야지만 되죠. 1번 허가 대상이네요.
자, 국세 체납처분 따라 토지 취득, 압류, 부동산, 공매지역 요거 허가 대상 아니죠. 국가 등이 하는 거니까 경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규에 따라 일반 경제 입찰, 국가 공유토지 취득, 국가 등입니다. 공익사업 국가 등입니다. 자, 2번부터 4번까지 다 국가 등에 해당되죠. 그래서 1번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있어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에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통지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권리 매수 청구를 했다. 매수 청구는 30일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자, 30일과 1개월은 완전히 달라요. 자, 요거는 이제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청구는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죠. 공시지가.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장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하는 자는 매수 청구서를 시군구청장에 제출을 하고요. 3번에 매수 청구서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 소유 및 내용과 권리자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사항도 기재를 하라. 그리고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등을 지정해서 매수할자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한다.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았다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16번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연일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요. 이때 이행강제금 토지 취득가액의 비율을 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된다? 자, 100분의 10 범위 내서 부과합니다. 100분의 10 범위 내서 부과해요. 그러면 이때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기억해놔야 돼요. 방치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10%. 그 다음에 또 내가 직접 안 하고 임대한다면 5%입니다. 7%입니다. 임대 7%. 그 다음에 또 목적을 변경했다. 목적을 변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주의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에 허가관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고요. 사진 촬영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또 목적대로 이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죠.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 자, 이의제기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는 3개월이 아니고 뭐예요? 30일.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일단 틀렸죠. 3번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계속 이의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자, 일단 보면 3번 부분에 보니까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자, 그것도 그 다음에 또 4번도 거의 비슷한 문구죠.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통지를 받는 다. 이거는 4번과 5번이 거의 비슷한 유사네요. 어쨌든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모두에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은 문서로 해야지만 되고 이행기한은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 적어 누구에게 제출?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권자죠?
허가인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입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며칠이에요? 요거는 15일입니다. 이제 15일 해도 되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이렇게 해도 됩니다.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다면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그 기간이 끝난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끝난 날에 뭐예요? 다음 날. 이렇게 되죠. 끝난 날에 다음 날에. 3번에 토지거래 계약의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장 구속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불허가 처분, 자,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죠? 그러면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토지거래 허가 계약의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토지 소유자 매입 가격을 한다. 자, 선매는요. 가격은 무슨 가격이냐면 감정가예요. 여러분들이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이었죠? 공시지가. 그 다음에 또 선매는 무슨 가격이다? 감정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무슨 가격이다? 이거는 자, 이행강제금 요거는 실거래가. 실제 거래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5번에 보면 시장구속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자,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나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선매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 선매협의 대상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다면 대상이 안 되죠. 이번에 시장구속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일단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협의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15일 이내 선매 협의 통지를 갖다 하는 거죠. 선매자가 토지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매입 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고요. 선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허가 시대 불허가 처분한다. 선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선매 절차, 요거는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보죠. 선매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그 기본 강의 때 제가 한번 선매 절차를 한번 한전 적 있었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선매 협의 사실을 만다 통지하게 되는데 이거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매자에 대해서 지정해 가지고 통지하는데요. 이거는 허가 신청일부터 뭐한다? 1개월 이렇게 되죠. 15일, 1개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선매 협의 통지를 합니다. 선매협의 통지는 이거는
이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지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선매를 종료하고 선매 협의를 뭐 한다? 종료하고 그 다음에 또 협의조서를 제출하는데 이거는 지정 통지를 받는 날부터 1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 15일 1개월, 15일 1개월 이렇게 된다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20번 문제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등록 법령상 선매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선매제는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이나 허가 신청 있는 토지에 대해서 행정청이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 일반 사인에 우선하여 해당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하는 제도를 뭐란다? 선매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때 1개월 이내. 자, 일단은 이 절차 한번 봤습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때 1개월 이내 선매에 관한 협의조서를 제출하라라고 했어.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를 선매비 대상한다.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는요, 선매비 대상이 아니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죠?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비하여야 한다. 자, 지정 통지를 받으면 15일 이내 선매 협의 통지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선매 협의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요. 선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에 한정됩니다. 자, 21번 보죠. 개업공개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100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00 지급하면서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전 등기에 미등기 전 매도한 합의가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자, 지금 이게 미등기 전매, 즉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보면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게 된다? 무효다라고 했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무효다.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틀린 거죠. 3번에 본인을 대리하여 수임인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수임인을 대리해서 매도인에게 토지거래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매도인에게 토지거래 신청 절차 협력할 것을 본인이 청구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4번에 건물도 함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면 할 수 없다.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건물만 취득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게 있어 4번이 맞는 얘기죠. 5번에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재지연이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이 첨부된다. 재지정이 없습니다. 그럼 허가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22번 보죠. 다음은 지가종양조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지가동향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일단 1번을 만들어내고요. 국토교통장관은 연 2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한다. 연 2회 이상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걸 조사합니다. 2회가 아니고 1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하는데요. 자, 그 조사 절차가 순서가 있죠. 자,
개지특 이렇게 되죠. 개황조사,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 그 다음에 특별 집중조사 이렇게 됩니다. 자, 개황조사는 분기별 1회상, 지역별 조사는 어떻게 돼요? 자, 개황조사 결과 개연성이 높다고 할 때 매월 1회 이상 조사하는 것이고, 특별 집중조사는 지역별 조사 결과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할 때 특별 집중조사한다. 이 개지특 이 순서대로 하얀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4번에 보면 개항조사는 관할구역 안에 토지거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는 개황조사 결과 자 지정 요건에 충족시키는 개연성이 높다고 할 때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보관리 벌칙인데요. 자, 그러면 부동산 정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군청장은 정보 관리합니다. 자, 정보 관리는 국장과 시군구의 시도사관입니다. 1번과 2번 다 똑같이 한꺼번에 합니다. 1번, 2번 똑같이 정보 관리는 국장 그 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국장은 효율적 정보 관리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는 정보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포함되나 거민 관련 정보는 해당되지 이 거민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4번 부분. 그 다음에 정보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 수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번에 신고 또는 고발 대상. 자, 신고 또는 고발 대상 볼까요? 자,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은 일단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그 다음에 또, 자, 거짓,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거짓, 해제 등 신고.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없음에도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 해제 등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해제된 신고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허가받지 않았거나 변경허가 받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또 부정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은 일단은 자,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조장 방조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면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상금 1건당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마찬가지 1건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허가 또는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공소제기 기준서 결정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면 자 이행명령인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 조건은 이행명령이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기소의 결정을 했다면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 통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5번에 포상금, 자 이것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국고가 아니라 시군에 재원을 한다 그랬습니다. 시군이나 구에 뭐다? 재원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4번에 보면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2인 이상이 자 함께 받게 됩니다. 배분 방법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절차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면 균등 이렇게 되죠. 자 2건 이상이 있다면 최초 신고,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한 자의 포상금은
과태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한도액 얼마예요? 자, 실거래 가격이죠. 한도액은 얼마다? 자, 이거는 1천만 원이 한도액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는 이때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래신고 거짓신고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이때는 실거래가 거짓신고입니다. 거래신고는 실거래가, 이거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청장은 한 해 사건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인 이상이라면 포상금을 균등히 배분하죠. 자, 5번 문제 보죠. 외국인 등이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취득 계약 체결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형벌 어떻게 되죠? 외국인은 2-2 부분이고요. 6번에 보면 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그 다음에 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이 얼마요? 100분의 30 이하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취소라든가 조치명령 위반 형벌 어떻게 되죠? 1-1. 자, 형벌 여러분들이 같이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5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아닌 거.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이내 5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했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죠. 나머지는 다 500만 원 과태료고요. 자, 9번에 다음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국에서 외국인의 계약으로 인한 신고 300만 원이죠. 계약 외원인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계속보호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누가 부가징수한다? 그 신고관청에서 부가징수하죠. 그 다음에 또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자, 7일 이내 중개사무소에 관한 시공청장의 과태료 통보라 그러는데요. 7일 이내하고 10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진신고. 자진신고는 스스로 신고하는 거죠. 그 대상이 아닌 거. 자, 자진신고 대상. 보죠.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거. 자, 이거는 일단, 거짓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거짓 해제 등 신고, 가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없음에도 거래 신고한 거, 해제 등이 없음에도 해제 등 신고한 거,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요거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 대상이 아니다.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요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은 일단 토지거래허가 부분을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개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